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제천에서 2건이나 나왔습니다. 에어로K가 마침내 항공운항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다음 달 말쯤 첫 취항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100가구가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주대가 온라인 취업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구인 정보 관리를 통해 기업들이 맞춤형 인재를 수시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연말연시 절체절명의 방역 위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이지 말라는 방역 지침을 어겨 고발되는 사례가 오늘 제천에서 2건이나 나왔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요양병원 사무직원인 50대 A씨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진도군에 있는 처갓집을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첫날 가족 성탄 모임을 가진 겁니다. 가족 5인 이상과 진도군 처갓집에 모여 크리스마스 모임을 갖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임 이후 A씨는 경기 군포에 사는 처남의 확진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 밖 별관 근무자로 다행히 환자 등과 동선이 겹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를 했고요. 처벌 규정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 방역 강화 기간 동안 행정명령을 어긴 곳은 또 있습니다. 제천시 남천동의 한 교회가 비대면 예배 기간인 지난 25일 성탄절과 27일 교인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이 교회는 제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20일 이미 한 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해 경찰에 고발된 곳입니다. 제천시는 행정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재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랑 관련이 있는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한 거고 과태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서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부르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 하나쯤이라는 방심을 거두고 모두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주 소재 중앙경찰학교 교수 A씨와 그의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교직원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부터 오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18명을 자가격리 조치하는 한편 교직원 300여 명에 대해선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옥천소방서 5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조대원 등 10여 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하고 구조대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한편 어제 율량동 흉기 방화 난동 현장에 투입됐던 청주 동부소방서 40대 직원도 코로나19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가운데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에어로K가 마침내 항공운항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국토부 심사가 이례적으로 길어져 우려가 컸었는데 에어로K는 한 달 후 취항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에어로K 항공의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 건 지난해 3월 운송면허를 내준 지 20개월 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취항 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노선 허가와 운임 신고 과정만 남았습니다. 에어로K는 다음 달 말쯤 제주 첫 취항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저희가 그 AOC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의 전망은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당초 에어로K는 3년 내에 5개국 11개 국제 노선의 운항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청주공항의 국제 노선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3호기의 도입 시기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그 국제선 노선이 회복되는 대로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국제선에도 취항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토부의 운항증명 발급을 반기며 지역 거점항공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국제 정기 노선을 개설하면 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지역 항공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요즘 청주의 자원순환기관이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평범해 보이는 이 연필꽂이의 재료는 비닐봉지입니다. 비닐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던 황지영 씨는 비닐을 실처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취미인 뜨개질을 접목했더니 실용적인 소품과 비닐 쓰레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이게 탄력성도 있어서 장바구니로 만들어도 활용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티매트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정육점에선 비닐 포장 대신 준비한 반찬통에 고기를 담고 상추도 천보자기에 받습니다. 비닐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이 일상이 된 지금은 오히려 포장된 상품을 사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통을 가져왔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뜯어가지고 랩 포장을 벗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쓰레기가 되니까. 나무젓가락으로 분전반 커버를 만들고 스티로폼 상자는 건전지 보관함으로 바꾸는 등 재활용에 열심인 유은화 씨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일상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분리하는 그 종류를 먼저 보게 되고 재활용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먼저 다 찾아보게 되는 거죠. 미니멀이라고 막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저는 되더라고요.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가 펼치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에는 다양한 계층의 100가구가 참여합니다. 날짜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보고서에 기록하고 SNS를 통해 쓰레기 감축 비법 등을 공유합니다. 생활 속 엄청난 일회용품의 양을 보며 경각심을 갖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게를 측정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이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니 이게 막 실감이 된다고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고 지금 재활용 잘 될 수 있게 그래서 버리기라도 잘하자 이런 얘기도 좀 오고 가고 있고.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는 실험이 끝나면 표본 집단별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청주시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데요. 청주대가 직장을 찾는 학생과 지역 기업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대학교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 취업 정보 시스템 탤런트 뱅크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개발 내용과 취업 희망 분야, 자기소개서까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취업 정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에 참여한 지역 기업은 실시간으로 인력풀을 열람해 맞춤형 인재를 찾을 수 있는데 번거로운 채용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적시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일단 인력을 모집을 하는데 구인난을 좀 겪고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직무에 적합한 학과에 또 인력을 저희가 좀 추천받아볼 수 있어서. 운영 초기인 탤런트 뱅크에는 현재 12개 지역 기업과 9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최근 탤런트 뱅크를 통해 첫 취업자가 나왔다며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취업문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자기 취업 데이터를 작성하고 등록해서 기업에 제공을 하게 되고 이제 기업은 구인 시 채용 공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상, 학생 이런 것들을 등록하면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언택트 시대, 대학 단위의 온라인 취업 정보 시스템이 지역 고용 시장의 활로를 열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 의원 측이 검찰에 고발장 대리 작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고발인 A씨가 제출한 고발장을 검찰 수사관이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재판에서도 관련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오늘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은 고발인에게 고발장의 표지 양식 서류만 제공했을 뿐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북 도민대상 시상식이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강희경 충북음악협회장과 김성일 충주시청 복싱 감독이 공동 수상했고 산업경제 부문의 차태환 주식회사 INS 대표이사가 선행봉사 부문은 정가병 사랑나눔 희망봉사 회장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규모와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해 진행됐습니다. SK케미칼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 6천만 원과 장학금 4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SK케미칼 전광현 사장은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돈의 인재 양성과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SK케미칼은 화학제품 전문 기업으로 백신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두부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연합체인 어깨동무협동조합 이수천 이사장은 오늘 청주시청을 방문하고 한범덕 시장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어깨동무협동조합에서 기탁한 KF94 마스크와 국산 콩두부, 간편 스프, 콩나물 등은 충북 적십자사를 통해 청주시 환경관리원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상인회 김동진 회장은 오늘 CJB를 방문해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5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해 왔습니다. 세설고소 권영선 회장이 1,000만 원, 청주 남일면 효촌교회, 청주 지회 1차 입주민 일동이 각각 30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200만 원, 청주 옥산면 주민자치회, 청주 하복대 현대 1차 아파트 김영성님, 청주 사창동 익명의 독지가께서 각각 20만 원, 청주 옥산면 덕촌 1, 2 주민 일동, 청주 옥산면 테니스 동호회 정환창 회장과 회원 일동 이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사창동 중원한방, 청주 평동 연기영님께서 10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4급 이상 공무원 54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2급인 재난안전실장에는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박혜온 신성장산업국장이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경화 진천부군수가 농정국장으로 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이 신성장산업국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부단체장에는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이 청주부시장으로, 최은기 공보관이 옥천부군수로, 이준경 농업정책과장이 음성부군수로 자리를 옮깁니다. 공무원노조 진천군 지부는 출장 중 부서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서장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제주도 출장에서 부서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고압적인 자세로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진천군은 특별감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를 충청북도에 요청했습니다. 영동군이 도내 최초로 보급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위기에 놓인 노인을 구했습니다. 군은 용산면에 홀로 사는 85살 A 할머니가 지난 11일 갑작스런 복통으로 쓰러졌지만 인공지능 스피커가 살려달라는 할머니의 외침을 인식해 긴급 문자를 발송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중인 할머니는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동구는 지난달 4,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치매 노인과 경도 인지 장애인 100명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했습니다. 충북 지역 학교의 절반가량의 성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808곳 가운데 47.4%인 383곳에 성면을 내장재로 사용한 교실 등 성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청은 내년에 30개 교의 성면 건축물을 제거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도내 학교 건축물의 성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도내에선 20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진천에 있는 국가기상위상센터와 보은군 청소년 문화의 집, 증평 좌구산 천문대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상공회의소는 지난 2016년부터 양질의 진로체험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달 들어 다시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세계 시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87.4로 전월 대비 5.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